네, 지금 국방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난 9일 인제 일대 야산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관련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각종 재원과 관련해서 브리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금 브리핑 내용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것이라는 것을 좀 입증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출발지부터 복귀 지점이 북한으로 찍혀있기 때문에 북한의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이 발표 내용은 중앙합동과학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예. 또 관련 아주 전문가가 나와서 과학적 기법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를 소상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지요. 예. 중요한 것은 거기서 확인된 여러 비행 계획과 비행 기록 예.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출발 지점과 도착 예상 지점이 모두 다 북한이었다. 따라서 북한에서 날려보낸 무인기가 확실하다. 네. 그리고 이것은 2014년, 3년 전에 우리가 발견했던 백령도 무인기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백령도 것에 비해서 훨씬 엔진의 용량도 커졌고 연료도 더 많이 담겨져 있고 네. 축전지의 용량도 커져서 네. 특히 성주라고 하는 특별한 지역을 이 정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발표의 내용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이 내용만 지금 듣고 봐서는 이 발전 속도도 상당히 좀 빠르다고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무인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조잡해 보이는 수준이에요. 네.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네. 또 사실 구조도 굉장히 간단하고 특히 오늘 눈에 띄는 부분들은 각종 부품들이 여러 나라로부터 온 부품들을 조립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생산한 제품보다는 그런 것들을 갖다 자기들의 필요에 맞게 조립을 한 것이지요. 예. 결국 북한은 지금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나름대로 무인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예, 1년에 예, 한 예. 30여 대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무인기에는 정찰용 무인기도 있고 공격용 무인기도 있고 또 정찰용과 공격용을 복합한 이 다중임무 무인기도 집요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북한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군사시설과 또 이번 사드와 같은 그런 특별한 이 기지를 정찰을 해서 네. 유사시 자기들의 군사 목표로 활용하기 위한, 목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무인기를 지속 개발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고 그 속도도 생각보다 상당히 빠르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의하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무엇보다 지금 우려되는 상황은 지금 성주라는 곳까지 내려왔던 거는 굉장히 이만큼 내려왔던 게 확인된 거는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난번 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엔진이라든지 그 연료 용량이 2배 커졌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비행 거리가 약 500km가 예.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과거와는 다른 거리가 매우 길어진 것이고 특정한 목표 지점을 염두에 두고 정찰 활동을 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결국 그렇게 장거리를 비행을 하면서 정찰을 하는 동안 네. 우리 군의 이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았다는 네. 점, 예. 그것이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중요한 게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정찰용이 있고 공격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공격용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지만 충분히 가능한 기능적으로는 가능하다라는 게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정찰용 같은 경우는 사실 가볍고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한 2m 정도, 날개 폭이 뭐 한 2.8m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이 레이더에는 포착이 되지 않는 예. 그런 정도의 작은 사이즈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포착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신 공격용으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폭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탑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만큼 무거워진 무인기를 발전시키려면 그만큼 몸체도 커져야 된다는 말이죠. 네. 네. 그렇게 커지게 된다면
우리 레이더에 포착이 되고 우리가 요격하거나 발견하는 데 용이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따라서 북한이 공격용 무인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이유도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정찰용 무인기는 발견이 되지 않았지만 네. 네. 만약에 덩치가 큰 공격용 무인기를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포착을 해서 사전 타격을 하거나 아니면 요격을 하거나 예. 그런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정찰용은 아직 포착하기가 좀 어렵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 대응 시스템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나요?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 대공 레이더들을 가동을 하고 있거든요. 육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네. 이런 레이더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저고도에서 아주 작은 형태로 날아오는 이 무인기는 네. 사실 포착하기가 어렵고 예.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서 예.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대응 시스템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특하게 그런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은 규모가 작은 나라고요. 예, 예. 따라서 우리나라 정도에서 그렇게 아주 촘촘한 레이더망을 구축하기에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좀 어떻게 보면 비용도 효과면에서 적절치 않은 것이냐 하는 그런 어떤 이 평가들도 있거든요. 예. 따라서 우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북한의 소행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전방 지역과 중요 지역, 뭐 청와대라든지 그런 지역에는 촘촘한 그런 레이더 시스템을 지금 가동을 시도하고 있고 네네. 또 앞으로 그런 것들을 또 발전시키고 발견하고 또 발견하면 이 격추시킬 수 있는 네. 이 새로운 기법들을 지금 군에서는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착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북한의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군도 지금 저런 무인기 초소형 어떤 무인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지금 우리 무인기를 여러 상태로 가동을 하고 있죠. 전방 대대급이라든지 가동을 하고 있는데 뭐 예. 군사보안상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우리 무인기 수준은 북한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다고 봐야죠. 네네. 기술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예. 다만 지금 북한은 우리 영공의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네.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정전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엔사를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북한에게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데 네. 우리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유의를 자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도 정말 마음 먹고 한다면 얼마든지 북한보다도 더 강력하게 더 빈도 높게 할 수 있는 역량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런 대응책과 전략을 발전시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어제는요, 이 비원비를 출격을 시켰지 않겠습니까? 이 출격을 시킨 것을 좀 신속하게 알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을 할 때 우리 한미 당국이 때로는 로우키, 다시 말하면 수준을 낮춰서 공개를 안 하거나 하더라도 아주 적은 범위로 네. 하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신속히 또 아주 좀 더 상세하고 좀 크게 그렇게 보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이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의 도발이 심해지고 있고 예. 따라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미 기계획된 그런 훈련 계획에 따라서 네. 비행을 한 것이지만 신속하게 사진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연합의 대비 태세를 우리 국민들에게 또 북한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따라서 지금 북한이 이런 무인기 도발이라든지 또는 핵미사일 도발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한다면 각오해야 한다. 응징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